자, 넘어가서 많이 넘어가지 말고 아까 틀려고 했던 게 네, 326번 해보죠. 326번. 그래프 특성 나오는 문제는 이제 끝났어요. 설명이 제일 길었는데 특성 나오는 건 사실상 별로 없고요. 이제 대부분 데이터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326번 같은 거는 자, fx가 a의 x제곱이래요. 근데 이때 f2는 m이라는 거야. 이 말은 a의 제곱이 m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f5는 n이래요. 그 말은 a의 5제곱은 이렇게 n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때 f6을 하고 물어봤어요. f6이면 a의 6제곱을 얘랑 얘 가지고 나타내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방법이 되게 많아요. 방법이 되게 많아서 그 교재 보시면 약간의 좀 보기들을 보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방법이 되게 많다는 건 6을 만들려면 이거 지수가 이거 2배가 되면 10이죠. 이거 2배가 되면 4죠. 10 빼기 4는 6이잖아. 그치? 또 뭐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보기를 좀 보시면 아 일단은 n이랑 n을 나누는 구조가 꽤 많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n이랑 n을 나눠봤어요. n 나누기 n을 하시면 이거 딱 좋네. 얘가 a의 5제곱이고 얘가 a의 제곱이잖아. 그치? 나누시게 되면 지수끼리 빼기를 하면 되니까 a의 세제곱하고 나와. 아 이거 그러면 뭐야? 지수를 2배로 뻥 튀기 시켜주시면 6제곱이 되는 거니까 끝났어요. 자, 제곱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a의 6제곱이 나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보기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형태가 조금 다양하게 나오실 수 있다. 넘어가서 네, 뭐 유형 4번 너무 쉬워서 대입 하나하나씩 해보시고 선생님이랑 332번으로 가보죠. 33 까다로 보일 만한 걸로. 자,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좌표 설정을 좀 하셔라. 그러니 좌표가 있으면 이제 x좌표나 y좌표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대입을 하면 되고요. 없으면 우리가 세팅을 하시면 돼요. 세팅이라는 건 뭐 정하라는 거죠. 알파든 뭐 베타든 이렇게. 33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보면 얘가 y는 3의 x제곱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y는 9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y는 이 y는 9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y좌표가 얼마인 거야? 9인 거야. 됐어? 그럼 x좌표를 알파라 치자면 됐어요? 그럼 알파 콤마 9가 되는 거고 이 알파 콤마 9는 어디 위에 있는 애야? 여기 위에 있는 애잖아. 그치? 대입을 하시면 3의 알파 제곱이 9가 되는 거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알파는 2가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를 베타라고 요 점은 x좌표를 우리가 베타 콤마 9라고 하자 이거죠. y좌표는 9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3분의 1의 베타 제곱은 9인데 9분의 1이구나 9분의 1이라고 9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9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9라는 거잖아. 그래서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마이너스 1 뭐야? PQ 길이 이 길이를 물어본 거네 3 우와 이런 느낌이라서 여러분들 충분히 대입해서 이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요 334번입니다. 334번 자, 뭐 이건 사실 지수 때 이미 했어요. 대소비교는 위치를 뭐 하면 맞추시면 비교 가능하겠지.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7의 4분의 1제곱인데 이거는
3의 4분의 3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는 243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인데 243이라는 분이 3의 몇 제곱이냐면 5제곱이에요, 중이. 그러니까 얘는 3의 총 15제곱이 되는 겁니다. C는 5제곱은 루트 80인데 81이 3의 4제곱이니까 3의 5분의 4제곱이 되겠죠.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제일 크고요. 자, 얘는 지금 현재 뭐야? 밑이 1보다 크죠? 증가함수거든요.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클수록 숫자가 큰 거야. 그럼 지수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겠네. 그럼 여러분들 4분의 3이 작아요? 5분의 4가 작아요? 4분의 3이 작죠? 통분해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나? 그래서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B가 가장 크고 답이 몇 번? 2번 넘어가겠습니다. 지수함수 최대 최소. 자, 이건 뭐지? 네, 그냥 337로 가겠습니다.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4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이 아이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심플한 구조니까 봅시다. 이 4는 증가하는 미치죠. 그럼 얘는 지수가 클수록 숫자 점점 커지는 거고 지수가 작을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는 지수가 최대일 때가 y도 최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거꾸로 지수가 최소일 때가 y도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님이 지금 뭐예요? 최대랑 최소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수가 최대가 되려면 x가 여기 지수가 크려면 x가 1일 때가 제일 크겠지. 그래서 지수의 최대는 얼마? 2니까 y의 최대는 4의 제곱에다가 빼기 1을 해서 15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가 최소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y의 최소값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1을 빼서 얘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두 분을 뭐 하시래요? 더하시래요. 더하시면 4분의 57? 네. 3번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넘어가서 자, 342번입니다. 342번. 자, 337번처럼 밑이 4인지, 5인지, 뭐 2인지, 뭐 2분의 1인지 이런 걸 안다면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342번 같은 경우는 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에서 모르면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서연아, 모르면 뭐 해야 될까? 저한테 그딴 걸 물어보세요라는 표정으로 모자로 얼굴로 눈을 가려버렸어요. 네. 둘 다 하셔야 돼요. 알겠니? 모르면 2개든 3개든 4개든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가 증가하는 밑인지 감소하는 밑인지 모르면 뭐야? 둘 다 하셔야 되는 거야. 증가할 때 한 번, 감소할 때 한 번. 자, 보자. 342번이고요. 선생님 첫 번째는 A가 1보다 커서 증가할 때를 해볼게요. 그러면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를 쳤는데 근데 얘는 x의 범위가 없어서 되게 명확해져 버렸어요. x의 범위가 없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 얘는 기본적으로 2차원인데 아래로 홀로판이지. 최소는 있을지언정 최대는 존재하지가 않죠. 맞니? 그러니까 얘는 최소는 있어. 하지만 최대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없어. 범위가 없잖아, 문제. 그지? x의 범위가 없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y도 최소는 존재하지만 y의 최대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얘 이거 써야 돼요. 1번이 딩동대. 됐어요? 만약에 문제가 최대를 물어봤다면 최대가 없는 애잖아요. 그치? 이거 안 하면 되죠. A가 0일 때랑 1, 4일 때 하면 되는 거지. 원래 두 개 다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걸 깨달았네요. 됐니? 자, 그래서 지수가 현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인데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신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랑 최대 최소에 대한 가벼운 정리를 좀 할게요. 최대 최소가 좀 막연한 문제일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시면 그 안에서 좀 해결이 가능해요. 이거는 앞으로 최대와 최소가 나올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길을 못 찾을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볼 거는데 최대 최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2차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2차식이 나오고 최대 최소 구해라 하면 뭐 만드는데? 완전 제곱식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2차 함수 다시 할 테니까 완전 제곱식 만드셔서 꼭지점 찍어보시면 아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지 최소가 되는지.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2차식이 있는데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는 2차식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또는이기 때문에 얘만 성립해도 되고 2차식이면서 범위 있는 것도 되고요. 됐니? 2차식이 없는 놈일 수도 아닌 놈일 수도 있다 이게 괜찮아?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푸냐?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 됐니? 물론 굉장히 단순한 구조 제외하고는 다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위가 있다면 범위로 자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2차 함수의 범위 있는 최대 추수 구할 때 하는 행위예요. 됐니?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장 높은 지점이 최대예요. 가장 낮은 지점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요게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2를 배우시게 되면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고요. 2번이 1번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원래는 그냥 다 그래프 그리는 거야. 됐니? 근데 2차식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빨리 좀 찾자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메인은 2번인 겁니다. 근데 그래프가 맨날 그려져?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가 그려지지도 않고 2차식도 아니고 됐니? 근데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시켜. 그럼 맨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뭔지 아는 혹시 똑똑이 있나요? 맞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산술기와 쓰시는 거예요. 수학하에서 배우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로 푸시는 거예요. 얘는 A도 양수, B도 양수인 경우에 A랑 B를 더한 건 항상 2배 루트 얘네들을 곱한 것보다 크거나 됐습니까?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까지 딱 세트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거의 대부분 다 걸려요. 대부분 영어 수준은 90%. 됐어? 점점 해갈수록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상한 유난한 문제 별로 안 나오거든요. 최대 최소하면 되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2번이에요. 특히 수학 2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그래프를 이제 모든이라고 하면 되구나. 모든 다항 함수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 있어요. 됐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실 마음 먹으면 7차도 다 그릴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온 건 3, 4차고 그래서 다 그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라야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건 최대, 가장 낮은 건 최소. 이게 제일 많은 최대 최소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건 몇 차 함수까지니까? 2차 함수까지니까 2차 함수 그려서 자르시는 게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일로 올게요. 자, 이게 지수가 지금 현재 얘인데 2차식이죠? 근데 우리는 최대 최소가 필요한 거죠. 그럼 뭐 만들면 돼요? 1번 완전 제곱식. 됐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좀 빨리 만들게요. x 마이너스 4분의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2분의 1, 2고 아래로 블록한 애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최소가 얼마? 2. 그러면 y의 최소는
y는 a의 제곱, 지수가 2일 때니까, 그치? 근데 그게 얼마라는 거야, 또? 16일 때라는 거야. a는 얼마? 4. 우리가 a로 끊었나요? 네, a는 4. 너무 쉽다,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340, (340) 5번으로 이렇게 3, 4, 5번으로 있어요. 3, 4, 5번을 보면 뭔가 좀 살짝 보이는 게 있나요? 3, 4, 5번 식구를 쭉 보니까 뭔가 이렇게 스르르르르 막 되게 디테일하진 아니하더라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찌릿찌릿하고 와야 되는데 뭐냐면 좀 정리를 하시면 일단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라고 했고요. y는 이거 정리하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4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실 수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얘는 2의 x제곱인 거고 얘는 2의 x제곱을 제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구나라는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동일한 구조가 반복돼서 나올 때는 당연히 뭘 해주셔야 되냐면 치환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치환하자. 여기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면 치환. 됐어요? 근데 치환을 하면 항상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치환을 하시면 꼭 범위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치환을 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범위를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새로운 범위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A를 쓰는 거지 X를 쓰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가 0부터 2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새로운 범위라는 건 당연히 자, x가 0부터니까 여기다 0을 넣으시면 2의 0제곱보다는 a가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보다는 a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a의 범위는 1부터 4까지다라는 것까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치환합니다. y는 2의 제곱은 4고 거기다 a를 곱한 거야. 그 다음에 4의 x제곱은 a를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이고 이것의 최대와 최소에 대한 질문이야. 됐니? 자, 근데 얘는 지금 현재 뭐예요? 2차식이죠. 범위가 있죠. 그럼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리고 잘라서 가장 높은 건 최대, 가장 낮은 건 최소 하시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야? 꼭지점을 아셔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시면 a-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 하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은 조금 빨리 만들게요. 네. 그래서 얘를 그리시면 꼭지점이 2,5고요. 위로 블록하는 그래프시고요. 근데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인가요? 4까지인가? 그럼 그 사이에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높은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a가 얼마일 때, a가 2일 때 최대값은 y의 최대 찾으시면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고요. 최소는 당연히 축이 현재 2인데 2보다 1은 한 칸밖에 안 멀지만 4는 3칸이나 멀리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a가 4일 때 최소값이 등장하고요. 근데 그 최소값이 안 써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2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4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대입하면 2고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4고요. 됐니? 그 다음에 5랑 더하고 있으니까 1이 되겠네요. 최소값은. 문제가 여기까지 끝냈나요? 뭐 물어봤니 근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더하고 있으니까 답은 일단 6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대를 가질 때 그러면 x가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됐니? 근데 주의하실 건 최대일 때 x값이라고 했지 a값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2가 아니라
최대할 때 x값은 치환한 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a가 아까 2의 x제곱이었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얼마일 때? 2일 때니까 정확히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이 5 이렇게 세트로 됐니? 그 다음에 a가 4라는 건 2의 x제곱이 4라는 건데 그러면 x는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이 1 이렇게 해서 풀버전으로 항상 하시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필요 없는 건 떼는 게 낫지. 어떤 때는 최대일 때 찾고 어떤 때는 안 찾고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 오히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348번으로 갈게요. 7번도 하고 싶은데 그냥 8번으로 하겠습니다. 구석탱이 있으니까 3, 4, 8번. 오만큼 걸리죠. 자, 348번 보시면 나는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해자. 네.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고요. 더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이래요. 그럼 나는 이런 건 보통 그냥 2의 x제곱분의 1이라고 써요. 이게 물론 한 덩어리면 2분의 1의 x제곱 훨씬 좋은데 이 덩어리가 두 개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만 있으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얘만 있어도 그릴 수 있어요. 괜찮니? 근데 하필 얘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못 그려요. 물론 아예 못 그리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못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2차식도 아니네.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야 되고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잡혀야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면 이 그래프 범위가 넓어져요. 더 많이 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얘는 그릴 수가 없다. 하나씩만 있으면 그릴 수 있는데 합쳐져 있어서 못 그린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내가 2의 x제곱분의 1이라고 바꿨을 거고 얘는 4제곱은 16분의 1이고요. 요거 플러스 4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역수치에서 2의 x제곱을 쓸 거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2의 x제곱분의 1 더하기 16분의 2의 x제곱이 되는 거죠. 예쁘게 정리하니까 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데 느낌이 딱 오잖아. 이거 곱하면 뭐야? 약분되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되겠구나. 두 배의 루트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둘을 곱하면서 내가 짜증나는 얘가 사라져버리는 수가 됐어요? 뭐만 남아? 16분의 1이 남고요. 전체가 2분의 1이 되고 최소는 얼마인가? 2분의 1이 된다. 됐나요? 근데 문제가 벌써 끝내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x가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봤어. 그치?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보자. 이따 나중에 나올 상식인데 x가 5보다 크대요. 그럼 x의 최소는? 최소는? 지금 네 감정대로 얘기하면 돼요. 감정이 없어? 네 감정이 뭔데? 몰라요 아니야? 약간 떵뜬을 들고 있다는 거 그치? 애매해요, 몰라겠어요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닌가? 나만 보니까 답이 몰라요거든. 됐어? 몰라요 정확히 답은 없어요. 알겠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5보다 클 때 찾으라고 해서 서희가 6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옆에 시은이가 질 수 없잖아? 나는 5.5가 더 작은 것 같은데. 됐어요? 그러면 또 이제 누군가가 5.1을 얘기할 거고 5.01을 얘기할 거고 5.0001을 얘기할 거고 그치? 근데 결국 도달하는 값은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최대 최소가 없는 거예요. 알겠니?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데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건 최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제 최소가 명확하게 얼마예요? 5인 거고요. 그 말은 x가 5가 최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등호가 있고 등호가 있는데 그 중에 뭐일 때라는 얘기야. 등호일 때라는 얘기죠. 산술평균, 대합평균식을 보시면 단등호는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등호는이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 됐어요? 등호일 때. 됐어? 그때는 얘랑 얘랑 어떨 때라는 거야? 같을 때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와볼까? 여기서 최소일 때라는 거. 최소일 때라는 건 2분의 1일 때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나?
그럼 2분의 1일 때라는 건 여기서 등호가 성립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건 최대나 혹은 최소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등호일 때는 최대일 때나 혹은 최소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호일 때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 자꾸 등호일 때를 챙기나? 그게 최대일 때 혹은 최소일 때일 때. 됐어? 그 문제가 이거 최소일 때에 x를 물어봤잖아, 그지? 그럼 최소일 때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그래서 2의 x제곱분의 1이 16분의 2의 x제곱이랑 같을 때 그 말은 2의 2x제곱이 16일 때 왜냐면 양변에 2x제곱 2x제곱 곱했고요 16 곱했고요 그래서 2x가 두 개가 됐고요 여기는 16이 생겼고요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니까 4제곱이니까 x가 정확히 얼마일 때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면서 되니 최소가 얼마가 나옵니다? 2분의 1이 나옵니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쓰시고요.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시고요. 네, 지워볼까요? 네, 여러분들 아까 말씀했던 가이드, 최대 추수에 대한 가이드 필요할 때 뭐 되게 막 필수한 게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필수한 게 같아요. 이걸 당연히 그래서 본인 최대 최소에 대해서 가끔 좀 막힐 때가 생긴다라고 하면 방금 가이드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니? 아까 말씀했지만 그 안에서 거의 90 이게 해가수 처음에는 80%라고만 얘기했거든. 점점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과분들 같은 경우는 뭐 호시슈아츠를 써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아니야 안 써도 풀려. 기하 선택 안 하시면 웬만한 호시슈아츠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됐니? 자, 그다음에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지수 방정식은 사실 큰 카테고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밑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이 같은 경우에 A의 fx제곱이라는 분과 A의 gx제곱이라는 분이 계신데 두 분이 같으시대요. 근데 현재 밑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fx라는 분과 gx라는 분이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 같아지는 방법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 얘기가 페이지 좀 넘어가서요. 몇 번을 할까? 네. 그냥 351번으로 하겠습니다. 351번. 351번 보시면 3분의 1 x제곱이 지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의 x제곱이고요. 는 27분의 1인데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은 표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전체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얘는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 x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계신 분은 얘는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하시면 3의 곱하기 쓰기가 지수에 들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라는 얘는 3의 마이너스 세제곱에서 밑을 맞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때? 이 지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반대쪽으로 다 이항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고요. 2배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생각한 뭐 핀들이 인수분이 안 돼도 되겠다. 그치? 두 분의 합은 얼마? 1 넘어가서 355번? 네, 355번. 같은
같은 구조가 계속 뭐 되고 있는 게 보입니까?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최소인 2까지 땡겨서 계산을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보니까 한 4 정도에서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니? 그래서 355번 같은 경우는 같은 구조가 지금 현재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두 번째는 A의 X 꼴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고 있죠, 선생님? 치환을 하고 있죠. 355번 보시면 4의 3x 제곱이라는 애가 있고요. 64는 그 다음에 4의 2x 제곱이 있고요. 16의 x 제곱이라는 애가 있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의 1제곱 곱하기 4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하고 나니까 4의 x, 4의 x, 4의 x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4의 x제곱이라는 애를 a라고 치환할 거고요. 치환하면 범위가 혹시 달라지진 않는가 봐야 되는데 달라요. 4의 x제곱은 우리 아까 했지만 항상 0보다 어떤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큰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환해주면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이건 12a인데 넘으면 마이너스 12a는 0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a가 한번 묶어주면 되겠네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가 0이고요. 인수분해 한번 더 하시면요.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고요.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0도 되고 a는 마이너스 4도 되고 a는 3도 되는데 아까 a가 0보다 뭐하다고 했습니까? 크다고 했으니까 너도 탈락 원한다는 점 했으니까 자, 치환은 우리 편하자고 한 거거든요. 답 찾을 때는 치환을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의 x제곱은 3이라고 했으니 x는 로그 밑이 얼마고요? 4, 9, 요인데 4라고 쓰지 않아요. 2에 제곱이라 쓰실 거고 진수는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로그 2에 3이에요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네요. 네, 2의 알파 제곱 거기구나. 그럼 2의 알파 제곱은 2에 야 나 2분의 1을 위로 올릴게요. 지수로. 됐니? 그럼 로그 2에 루트 3 하고 쓰면 되는 거 맞나? 그럼 여기 루트 3이랑 여기 2랑 밑변환 공식에서 자리 바꿔도 되죠. 답이 그래서 얼마? 루트 3으로 끝나요. 답이 3번. 네. 자, 사실 1번, 2번에서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은 나오는데 이제 조금 특이 구조가 세 번째예요. 이번엔 지수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수가 같은 경우. 그래서 자, fx의 hx 제곱이 gx의 hx 제곱입니다 해서 됐어요? 지수가 같은 상태. 지수가. 됐니? 그럼 지수가 같으니까 첫 번째 풀이는 뭐가 가능하냐면 밑이 같으면 되겠네. 지수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뭐야? 같은 애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수 같으면 밑 같다 해서 fx랑 gx가 같아지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밑이 다르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똑같아. 정점. 지수가 0이면 밑이랑 상관없이 항상 얼마가 되더라? 1이 되더라. 그치? 그래서 지수가 뭐가 되는 방법? 0이 되는 방법. 즉 hx가 0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난 이걸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해하는 게 있는데 풀어보세요. 몇 번이냐면 358번 358번
네. 답은 손가락 없이 오케이 맞고요. 답은 아직 좀 들겠고 답은 손가락 표시인데 아우 맞아요. 답은 아유 잘하셨죠. 안 보여요. 네. 준석이 이게 답으로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아, 그건 아니죠? 몇 번? 네 잘하셨어요. 사영 씨는 한번 풀어드릴까요? 아니면 다 나왔어요? 손가락 표시가. 네 맞아요. 잘하셨는데 왜? 번은 왜 하는 거야? 잘하셨어요. 네. 은준이는 아니야? 알았어 해줄게. 자, 근데 은준아 일단 너 그건 찾았지? x는 2는 찾았지? 그래서 밑이 같으면 돼요. 이게 네 형이 이거야. 오케이? 근데 예를 이런 것도 있잖아. 358번에 x 플러스 3분의 이제 x 플러스 3이고 5구나. 얘는 7에 x 플러스 3제곱인데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면 밑이랑은 상관없이 얼마가 될 수 있어요? 1이 될 수가 있지. 밑이랑 상관없이 1이 될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도 답이야. 둘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야. 근데 얘들아 내가 요렇게 한번 좀 바꿔볼게. 얘가 x-1이 돼. 근데 얘도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하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요거 뺄게요. x가 문제가 마이너스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요거 범위에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는 안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이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360번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360번 360 몇 번? 응? 다시 한 번. 한 번만 더. 내가 제대로 못 봤어. 내가 360만 하라고 했죠. 네, 아쉽습니다. 네, 에? 너도 뭐야? 하영이 맞았어. 맞았어. 서연아 안 보여. 손가락. 아니야. 아쉽게 틀렸어요. 시은이는? 네, 잘하셨어요. 은준 씨는? 잘하셨어요. 네. 아니 2번으로 틀리신 분이 꽤 많은데, 근데 왜 2번으로 틀린 거야? 잠깐만, 2번은 개연성이 없는데 왜 2번으로 많이 썼지? 네, 일단 첫 번째는 얘들아 밑이 문자잖아, 그지? 밑이 문자인 경우에는 밑이 1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밑이 1이 되면, 그래서 둘 다 밑이 동시에 1이 되면 지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1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게요. 360번. 얘도 엄밀히 말하자면 밑은 같은 꼬라지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했던 지수가 어때야 돼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x제곱 왜 그런지 알았다. 어쨌든 는 0이라 치고 됐어요? 근데 x는 얼마나? 3이랑 x는 마이너스 2 둘 다 돼야 되는 줄 알았지만 문제가 x는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 얘는 통과. 두 번째는 밑이 뭐가 되는 거? 밑이 동시에 1이 되는 방법이죠. 밑이 동시에 1이 되면 x가 1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이기 때문에 1이랑 3이랑 곱해서 이제 사람 수준으로 더 했나봐요. 문제 읽으세요, 알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서 연립방정식이에요. 362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362번. 자,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애는 x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의 y제곱은 y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일단은 12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3분의 1의 x제곱이랑 지수상 더해졌으니까 얘는 x, y로 생각하면 되겠네. 그게 그래서 얼마? 27이라고 쓸 거고. 물론 이걸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의 관점에서 푸셔도 되지만 나는 그냥 속 편하게 대입하는 편입니다. y는 12-x고요. 대입해 주시면 x 곱하기 12- x는 27이겠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7은 0이고요. 그래서 x는 3이 나오거든요. x는 9인데 x가 3이면 y는 알아서 아마 9가 될 거고요. x가 9면 y는 3이 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근데 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의 x제곱이 3이라는 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3분의 1의 y제곱이 9라는 거 y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둘을 제곱해서 더하면 답은 5하고 나오고 별거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네? 치환하면 푸는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선생님 진도를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15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갈 거야. 나갈 수까지 나가고 대신에 다음 목요일 날에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드릴게요.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계획한 것보다 진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나갔어. 많이 나갔어. 생각보다 뭔가 되게 쭉쭉쭉쭉 나가고 있어요. 근데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질문 좀 많이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혹시 그동안 쌓아놨던 못했던 질문 있으면 그것도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앞타임은 다 질문 받을게요. 1시간. 알겠니?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2교시에 질도 조금 더 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지수방정식 활용입니다. 365번이고요. 365번을 보시면 얘도 똑같이 또 같은 구조가 계속 뭐하고 있는 애야? 반복되고 있는 애야. 맞니? 그럼 치환을 해줘야 되겠지? 선생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치환을 먼저 하시고요. 익숙하지 않으면 정리를 먼저 하세요. 알겠죠? 정리를 먼저 하겠다는 건 25의 x제곱은 5의 2x제곱 쓰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죠. 그거는 5가 하나 더 곱해졌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서 5의 x제곱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0인 거야. 그래서 5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5의 x제곱을 선생님이 라지 a라고 하자면 참고로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치환하시면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5가 0인 거야. 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는데 일단 체크, 줄치고 체크. 두 근 알파랑 베타는 여러분들 x가 알파, x가 베타라는 거지 a가 알파, a가 베타라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그럼 치환을 한 입장에서 두 근 a는 a가 5의 x제곱이기 때문에 5에다가 알파 대입한 게 한 근이고요. 됐니? 그 다음에 5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게 두 번째 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환을 하면 근도 추정을 해주시면 돼요. 됐니? 다시 기본적으로 식에서 말하는 두 근은 x 값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치환을 하면 치환을 한 x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지 치환한 문자에다 대입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합이나 함은 5의 알파 제곱이랑 5의 베타 제곱을 더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 10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 두 근의 곱이라 함은 5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5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5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5의 1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1 하고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367번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힌트가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367번은 367번
쓰세요. 써야 되면 얘기해야 돼. 내가 필기는 니들의 권리야. 알겠지? 소연아 다 못 썼으면 얘기해줘. 알겠지? 멈춰! 이러면 돼. 알겠어? 대신 용이나 반말만 안 하고. 가끔 급해서 이런 애들 있는데 그거만 안 하시면 돼. 이쪽을 줍시다. 지수방정식이 끝물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네, 367번 보겠습니다. 367번인데요. 367번은 좀 미안한데 치환 빨리 해버릴게요, 선생님이. 367번은 선생님이 2의 x제곱을 a랑 치환하고 얘는 0보다 커야 되고 치환하고 나니까 a제곱 있고 마이너스 4a가 있고 플러스 k가 있어서 이게 0이랍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근데 치환을 한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두 실근인데 그 두 실근이 되려면 두 실근이 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그래서 치환하는 순간 의미가 살짝 변해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이 필요해요. 양의 실. 됐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혹은 뭐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배웠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에요. 됐니? 그리고 이 부호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볼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판별식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0보다 큰 건 당연히 합한 건 무슨 수여야 되겠어요? 양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근을 곱한 것도 양수면 되겠네요. 실근의 부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세 가지 포인트죠. 복습. 그래서 수학상 이번에 아마 이번 주 차쯤 2차 방정식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아마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 때 나올 겁니다. 2차 함수 방정식 때 나올 거예요. 방정식 나올 텐데 복습 제대로 해놓으세요. 실근의 부호랑 그 다음에 근의 분리라는 두 개의 단원이 있는데 녹록치 않아요. 실근의 부호는 좀 쉬운 편인데 얘는 좀 쉬운데 실근 근의 분리는 조금 녹록치 않으실 수 있어. 근데 외우셔야 돼요. 잘 외워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부등식입니다. 이건 뭐 초반부 설명까지만 하고 되겠네요. 초반부 설명만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 부등식도 지수 방정식이랑 큰 카테고리는 똑같은데요. 자, 밑이 같으면 지수를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뭐야? 증가를 하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 a가 fx보다 a의 gx가 더 크더래요. 그럼 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지수가 이 지수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야. 맞니?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fx가 뭐보다 gx보다 커요를 풀면 돼. 근데 문제는 밑이 1보다는 작고 0보다 큰 뭐 하는 미친 경우가 있겠어요? 감소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감소하시는 경우에 a의 fx가 a의 gx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지수는 거꾸로 fx가 어때? 더 작아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감소하는 애니까 오히려 커지면 숫자가 작아진다고. 됐니?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증가하는 미칠 때는 부등호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감소하는 미칠 때는 부등호를 바꿔요 하고 좀 편하게 외워서 더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납득하는 시간 좀 필요하니까 안 됐으면 질문을 다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 368번에 하겠습니다. 369번. 369번 보겠습니다. 쉬워요.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자, 36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4가 6분의 1에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밑이 안 맞죠. 그래서 얘를 6분의 1이라고 쓰는 대신에 제곱이 들어가잖아.
이 제곱은 지수에 싹 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는 밑이 6분의 1이니까 증가하는 밑이야 감소하는 밑이야. 감소하는 밑이지. 그러니까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이 x 제곱보다 어떻다? 거꾸로 작거나 같다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더 크려면 지수가 오히려 그거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괜찮나요? 너무 빠르게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럼 끝나세요. 넘기시고 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2, 4 풀 마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답을 근데 이때 알파는 베타는 더한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가 있네. 넘어갔어. 373번은 이거 너무 쉽다. 373번은 이게 왜 쉽냐고 했냐면 원래 밑이 지금 x죠. 근데 밑이 x면 얘들아 이게 증가하는 밑이면 부동어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감소하면 바꿔야 되는데 원래는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모르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줄 다 풀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373번이 쉬운 이유는 x가 대놓고 그 1보다 뭐야? 근데 증가하는 거 한 번만 풀면 돼서 쉽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위에 374번으로 가서 요거까지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하고 끝내도록 18번 좀 아까운데 18번까지 끝나도 좋긴 하겠다. 네, 해보고 빨리 해보고 374번입니다. 자, 얘는 x의 x제곱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그게 x의 3x보다 작다. 근데 이제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얘는 몰라요. 0보다 크다라고만 써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1보다 크면, 즉 증가하는 밑이면 뭐라고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8이 3x보다 그대로 작아 하고 크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다가 되고요. 3, 6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는 x는 1보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커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최종적으로 x는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수는 x는 2, 3, 4, 5, 4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고요.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밑이죠. 감소하는 밑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8이 거꾸로 누구보다 3x보다는 커야 돼요. 이렇게 좀 빠르게 가자는 얘기고. 됐어요? 왜냐면 실제로 복잡한 문제에서는 판단하기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납득했으면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이 0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아예 작거나 x가 6보다 아예 크면 되게 저분들은 2차 분수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니? 괜찮니? 시간 얘기해도 손들어 조용히 다시 해주세요. 카톡을 보내든가 해. 알았어? 선생님 2차 분식 그딴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전 좀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겠어? 괜찮은 거 맞아? 알겠어요. 일단 믿고 갈게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세요. 알겠죠? 전화를 하든 나중에 등을 치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럼 할게. 일단 한동 거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x가 0보다 0이랑 1 사이라고 했으니까 x가 0이랑 1 사이에 있는 범위는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또 이건 센스인데 문제가 정수 물어보지 않았니? 여기 정수가 없잖아. 이걸 왜 해? 그치? 물론 지금은 답을 찾는다는 개념으로 하긴 했는데 원래는 안 줘. 그래서 답이 몇 개? 4개. (1분이) 남았는데 숙제는 그냥 거기 유형 18번까지만 드릴게요. 378번까지고요. 왜냐면 치환을 해서 푸는 2차 부등식이라서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푸는데 그렇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됐니? 근데 대신에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질문 막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여기까지? 네, 오늘 다음 목요일까지 숙제 열심히 해서 오시고 다음 목요일에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아드릴 테니까 채점도 미리 해서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